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건혜리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라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다시 한번 이 완화되는 움직임이 호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미국이 대부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4대 중대 조치를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金融业竞争力将明显提升，资本市场将持续健康发展，现代产业体系建设将加快推进。 中国市场环境将大大改善，知识产权将得到有力保护。中国对外开放一定会打开一个全新的局面。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사려 깊은 이 대답과 기술 이전에 대한 그의 깨달음을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는데요. 이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증시까지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감이 발발된 이후에 외국인이 무려 1조 4천억 원가량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 매도가 시작된 게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된 지난달 23일 본격화됐는데요. 지난달 7일에서 22일에는 오히려 4,842억 원 순매수했는데 그 이후부터 12거래일 동안 1조 4천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출혈이 컸습니다. 자, 오늘 순서에서 어떠한 이슈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함께 하시죠. 시장공감대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시황센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은 내 친구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조금 전에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금융과 자동차 시장을 우리 개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희석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지수의 상단 우리 시장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 다소 아쉬운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일중 그래프 체크해 보시죠.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두 인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일까요? 지수의 상단 이렇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0.21% 플러스권이고요. 2,455선 부근에서 방향성을 탐색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3거래일 연속 상승불은 켜고 있는데요. 수급상 보시면요. 이 기관의 매도세가 약간 아쉽습니다. 현재 구간 1,440억 원의 매도 우위로 좀 전환된 모습인데요. 그나마 외국인들은 4거래일 만에 매수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진 않지만 이 시각 현재 281억 원 전기전자 업종으로 매수세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인이 1,181억 원 사자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더 견조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의 이 강세로 인해서 지수는 0.8%가량의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884선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상 아쉬운 부분 매수 주체가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뚜렷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관이 128억 원, 외국인이 12억 원 매도 우위 양매도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시장 끌어주고 있습니다. 174억 원의 순매수세 포착이 됩니다. 자, 수급의 상황 그리고 수급이 어느 종목으로 쏠리는지 궁금해질 텐데요.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누적 금액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얼마 만에 들어오는 외국계의 순매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에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현재 519억 원가량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1.27%의 강세고요.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도 1.74%의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철강 금속주가 동반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죠.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감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스코 현재 2% 가까운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바이오주로 집중됐던 매기가 대형 제약주까지 확산되면서 삼진제약과 한미약품, 구강약품 순으로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진제약이 6거래일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현재 15%가량의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수 강도 순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약주 이름을 올렸고요. 사막 콘덴서가 MLCC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6%가량의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소폭 팔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228억 원의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W홀딩스가 오늘 14%의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이 밖에 JW 중해제약도 큰 폭의 상승세에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누적 금액 순으로 먼저 보실 텐데요. 바이오주가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바이넥스, 프로스테믹스, JW신약, 펩트론, CMG제약, HLB, 생명과학 등 모두 다 바이오주인데요. 특히 대다수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으로 잡힙니다. 이 중에서는 JW신약이 28%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네요. 강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넥스 쪽으로도 매수 강도 신호 쌍끌이 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프로스테믹스, 펩트론 등의 종목들도 속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앱클론이 7%, 8%가량의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 강도 신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들여다보셨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습니다. 잠시 뒤 이상준 소장의 수급 골든타임 특징주가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기사 함께 읽어보실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김건희 사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오래간만에 외국인 손매수도 들어오고 양시장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할 내부 후진국적인 이런 시스템 네, 그렇죠. 이것을 제발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식 원장 오늘 어제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업종 살펴볼 게 엔터주인데요. 어제 그 남자 배우들이 인기를 끌면서 정혜인 씨가 포함인데 FAC 엔터의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놀랄만한 상황을 연출해드렸는데요. 자, 어제 이어서 IT 바이오 제친 이 엔터 월간 수익률 1위가 미디어 ETF래요. 월간 수익률 상위 10가지를 보면 이렇게 뛰어나게 미디어 콘텐츠의 ETF가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JYP와 SM을 담고 있는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가 두드러지고요. 3월의 월간 수익률만 한 달 동안에 10%가 넘네요. 어떤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엔터 관련된 주식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JYP 엔터가 어떻게 보면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S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엔터의 어떻게 보면 왕자를 계속해서 차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이 방탄소년단을 보유하고 있는 빅히트 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빅히트가 내년에 어떻게 보면 IPO가 되면 1조 정도가 지금 현재 가량이 먹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넷마블하고 좀 지분 협약이나 이런 이슈가 나타나 버리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이 말은 결국 엔터 관련주들이 주가가 더 올라올 수 있는데요. 엔터 관련주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쪽에 얼마나 많이 진출해 있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데 트와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러한 이슈 때문에
JYP 엔터가 워낙 주가가 좋았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이제는 중국 시장까지 열려버리기 시작하면 예.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엔터주들은 다시 네. 한번 시장에 영향을 받을 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눌려가요, 주가가. 자, 이럴 때 오히려 매수 전략이 좋은 걸까요? 담긴 종목들 한 번만 더 짚어드릴게요. J 콘텐트리, JYP 엔터, SM, CJ CGV, CJ ENM, 쇼박스 키스트, 뉴, YG 엔터테인먼트, SMCNC, FNC 엔터, SBS 콘텐츠 허브 등이 미디어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본격적으로 넘어갈게요. 삼성이 이 순환 출자 해소를 그 고리를 끊기 위해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삼성 SDI가 삼성물산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하기로 했는데요. 표를 자세히 보시죠. 이번 지분 매각의 방침은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물산을 거쳐 다시 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포함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2.11% 지분을 모두 매각을 했고요. 자, 이에 따라 순환 출자 고리는 7개에서 4개로 줄어듭니다.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되는 매각 지분 규모는 5,822억 원 수준인데요. 자, 이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라며 증권시장에서는 반기는 목소리입니다. 자, 이에 이제 삼성 SDI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처분한 이후에 이제 삼성 SDI 외에 삼성전기,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도 처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 출자가 계속해서 돼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삼성물산이 가장 위에 쓰고요. 그 밑에 단에 이렇게 하나씩 나타날 수 있는 그 가양이 가장 크다. 전자 쪽이 있고요. 이렇게 생명 쪽이 있고요.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숫자가 나올 것은 언제쯤이냐면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님의 이런 선고가 마무리가 되면 실제적으로 땅땅땅 쳐지면 우리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지금 안 돼 있었었는데 현대차도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퍼즐 바로 이 삼성 쪽만 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에는 다 뭐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물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업의 효율화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그렇군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삼성 계열사 이 지분 구조에 대한 이슈 예의주시해야 하겠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올해 그 공모 시장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상반기가 채 지나지도 네, 그렇죠. 않았는데 네. 지금 4월 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그 공모한 새로 상장된 기업들의 첫날 평균 기업이 61%가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60% 따상이라고 시초가에 200% 그렇죠, 오르고 네. 상한가로 바로 직행한 그 종목이 3개나 됐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과 케어랩스가 그 안에 들어가고요. 작년에는 공모했을 때만 시초가에만 반짝 상승하고 줄줄이 내려간 경향이 많았는데 네, 그렇죠. 올해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반짝 상승 줄고 견조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건데요. 자, 표를 자세히 보실까요? 올해 코스피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 대비 수익률이 평균 61%가 넘습니다. 수익률 평균 23%보다 2배 이상 높고요. 올해 공모주의 주가 상승 흐름은 상장 첫날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짝 급등세를 보이던 과거와 달리 올해 공모주의 상승세는 좀처럼 꺼지고 있지 않는 셈인데요. 자, 특히 IT 업종과 바이오 업종의 신규 상장 종목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IT 업종은 링크제네시스, 카페24 네, 그렇죠. 대단하죠. 네. 케어랩스 아까 따상. 네. 자, 바이오 업종 가운데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엔지캠생명과 오스테테오닉 공모가 대비 상장 첫날 수익률이 두드러진 종목 네, 그렇죠. 화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가운데 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은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실제 어떤 업종에서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 바로 이 IT와 바이오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IT와 바이오 같은 경우는 I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적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저평가되어 있을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이런 이슈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성장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던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이런 바이오 벤처펀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 바이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 바이오에 대한 이런 불이 지금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장이 되는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모주를 하실 때도 꼭 이것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슈들, 바로 이런 공모가가 나옵니다. 하단이 있고 상단이 있는데 상단이 뚫리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되고, 또 기관들의 이런 경쟁률이 얼마나 많이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거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뜨거운 2018년 공모가 시장 확인해봤고요. 대박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머니투데이 기사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특징주 가운데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 한 가지 볼게요. 최근에 화장품주가 그렇죠. 중국의 한얼령의 해수 기대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안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7만 원, 8만 원, 이제 10만 원 이상까지 주가가 고고행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이 중심이네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에 오늘 5% 이상 강세인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120% 급증,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화장품 사업의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성분들이라면 비디비치 브랜드 많이 아실 텐데 올해 1,000억 원 넘는 매출이 예상된다고요.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현금 수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현금과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현금에 대한 이런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고점에 지금 쭉 갇혀있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도 또 레포트가 한 2군데 이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인데 화장품 쪽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지금 15%가 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도 좀 창창한 모습이 당분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알령이 풀리면서 어떻게 보면 화장품 업계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업계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려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 이런 등의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아마도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되는 이 종목은 매출, 영업이익률까지 네, 그렇죠. 주목이 되는 종목이네요.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강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